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재 언론비평, 김성재 전 문체부 차관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룰지 먼저 간략하게 방향 설명을 하고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미디어 비평을 이렇게 뉴스토마토에서 이런 코너를 신설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비평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매체도 없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지금 국민들이 언론 개혁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한 30, 80%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신뢰를 잃었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가짜 뉴스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지, 네네. 그리고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지 그 저희를 예, 보겠다. 예, 아마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네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언론 보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주제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나겠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왔죠. 네네, 기억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른바 주류 언론을 포함해서 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가짜 뉴스였다라는 게 하루 이틀 지나서 한두 개 매체에서 가짜 뉴스다라는 아마 팩트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거의 모든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이런 뉴스를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보도의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상의가 있죠, 대한상의. 경제계를 대표한 맏형격이죠. 네. 이 대한상의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아마 처음에 연합뉴스하고 뉴스원 같은 통신사에서 네. 기사를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논조와 똑같은 팩트로 받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 보고서의 팩트와 이 보고서는 그럼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네네. 이거를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알지 못하고 네네. 그냥 이 뉴스를 접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는 어땠습니까?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헨리앤파트너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업체죠. 이민 투자 마케팅을 하는 업체인데요. 네. 여기서 낸 데이터를 가지고 썼어요. 네네. 근데 이 데이터가 엉터리였다. 네. 즉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였다. 이 회사는 마케팅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이민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돈벌이를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데이터를 틀린 데이터를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썼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상속세 때문에 한국인 고액 자산가가 떠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네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상의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거죠. 이 보고서를 또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 거고요. 이 기사가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좀 찾아보니까 네. 그래도 눈 밝은 우리 네티즌들 이런 분들이 이게 엉터리 뉴스다, 가짜 뉴스다 하는 걸 금방 또 파악해서 올리신 분들도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께서 네네. 이 내용을 국감에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기재부 장관한테. 네네. 상속세 때문에 무슨 고액자산가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 이건 매년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명확히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적됐던 문제인데 언론이 그냥 또 받아 쓴 거예요. 이 보고서를.
지금 뭐냐면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재계와 부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특히 재계인 거죠.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대중이나 정치권으로부터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네, 것 네. 같으니 한 컨설팅 업체의 수치를 갖다가 이제 일종의 기사화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권과 이 압박을 하는 것이고 네. 실상은 그랬다. 결국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높으냐? 실효세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마치 법인세가 뭐 세계 최고다라는 식으로 대기업을 어떻게 하든 대기업의 재벌 대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런 기사들을 또 다 받아 쓰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게 또 전쟁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하도 전쟁이 많아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 네. 부동산 투기 네, 이번만은 근절하겠다. 근절하겠다. 전면에 나섰죠. 거의 뭐 매일 지금 SNS로 이제 아주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강한 있습니다. 의지를 네. 이제 나타내고 계시는데 부동산 때문에 과거에 특히 민주정부 시절에 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그 세제 또 대출을 조인다든지 세제 대표적인 세제가 이제 종부세, 뭐 보유세를 높인다든지 네. 해서 잡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에서 그동안 역대 민주정부들이 이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에는 언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정말 심리에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시장 아닙니까? 언론이 일제히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 가지고 서민 잡는 세금 폭탄이다 해서 종부세가 흔들렸죠. 네. 또 문재인 정부 때 대출을 조이자라고 했더니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 투기 언론들이 네. 투기 토건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심리를 흔드는 바람에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앞으로 또 언론이 똑같은 의도와 목적으로 아마 정책을 흔들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지금 흔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네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부세 폐지 논의를 하자라든지 종부세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다가 급기야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까지 있었거든요. 종부세 폐지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어제 보니까 공직자 중에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보도했나요? 네. 역시 뉴스토마토에서 그걸 보도를 했군요. 강남구청장이 뭐 40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이런 보도들을 지금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산층이나 서민, 집 한 채 가진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종부세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자라는 보도가 윤석열 정부 때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종부세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종부세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가 많이 올랐죠. 네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좀 주춤하니까 종부세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도 줄었죠. 그랬더니 역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서 집주인들이 이제 좀 마음을
마음이 놓인다. 네. 이런 보도를 많이 했고요. 이게 다 언론들이 투기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는, 말하자면 주류 언론이 바로 투기 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만큼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에도 내란 주범이 있죠. 내란 수괴가 있고, 공범이 있고, 또 동조 세력이 있고, 선동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투기도, 투기 세력의 그 주범들이 있습니다. 토건족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바로 언론이 있는 거죠. 이 투기가 내란보다도 위험하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이 주류 언론들이 다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언론이 부동산 뉴스를 볼 때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비거주용,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고 나설 때 언론은 흔들고,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뉴스 보도를 잘 보고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뭐 구체적인 보도를 직접 갖고 나오셔도 될 것 같고, 네네. 저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뿐만 아니고 지금 양도세 중과 그동안 유예해왔던 것을 이제서야 종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네. 또한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좀 많은 선동에 나서는 게 아닌가. 양도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집을 샀을 때보다 팔 때 남는 그 수익 구간에 대해서 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집값 오르고 이런 쪽이 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 이쪽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 국민 전체를 싸잡아서 국민 전체가 무슨 피해를 보는 양, 세금 폭탄을 맞는 양,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저도 기자로서 반성하고 그렇게 가야 할 대목 같습니다.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뭐 지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소고발 당하시면 뭐 네. 알아서 하시고 저희가 변호사 비용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도를 앞으로는 그 보도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면서 네. 한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재 전 문체부 차관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